네, 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주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장을 처음에 이제 녹화를 했었는데요. 처음 책이 출간되고 나서 녹화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자바 설치하는 게 좀 바뀌었어요. 자바 라이센스 정책에 의해서. 제가 이제 책을 낼 때만 해도 자바가 이제 자바 10까지 자바랑 자바 그 JRE 자바 버추얼 머신이랑 같이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자바 8 이후부터는 오라클에서 서포트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자바의 JDK는 13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바 버추얼 머신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설치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의 맨 처음에 영상을 제가 다시 업데이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책을 사신 분들은 책의 설치 방법과 다르다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업데이트 된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일장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책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책 앞쪽에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이 책은 자바를 공부하고, 근데 자바를 공부할 때 이제 맨 첫째 마당에서는 그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요소를 자바 기반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변수라든가 연산자라든가 제어문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요. 이 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OOP라고 얘기를 하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지, 다른 언어들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향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쓰게 되는지를 이 장을 공부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마당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자바를 배우면 이제 자바 안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JDK라고 하는데,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죠. 그래서 JDK,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설치할 때는 자바 SE 버전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바 그 JDK 안에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가진 어떤 클래스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고, 걔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다 써보지는 못하지만 일부를 써보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책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 되시라고 맨 앞에다가 스케줄러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 코스, 중급자 코스 해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 책은 자바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용 자체는 그렇게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제가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미 어떤 랭귀지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첫째 마당은 굉장히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뭐 기존에 뭐 다른 언어를 내가 좀 할 줄 안다, 뭐 C 언어나 C++이나 뭐 이런 언어들을 좀 할 줄 안다 라고 하면 첫째 마당은 좀 빨리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쪽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물론 C++ 공부하셨으면 객체지향을 또 잘 아시겠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나는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데 자바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제 첫째 마당보다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러를 크게 30일짜리랑 15일짜리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제 30일 스케줄링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신, 이미 뭐 조금 내가 프로그램에 익숙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5일 스케줄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이제 프로그래밍이 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이제 일을 시킬 때 보면 우리가 사람 간에는
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지시할 때 이제 말로 하면 되죠. 말로 하면 되지만 기계한테는 우리가 말로 할 수는 없죠. 물론 나중에 인공지능 뭐 로봇이 나와서 얘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분석을 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번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기계가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떤 명령어들을 만들어서 이제 기계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어 셋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 명령어 셋을 그럼 뭘로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겠죠. 뭐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 각각이 하는 일들은 이러이러한 문법을 가지고 명령어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어떤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명령어 집합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뭐 자바나 C 언어로 막 써놨다고 해서 파이썬으로 막 써놨다고 해서 얘가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0하고 1은 이제 뭐냐면요. 반도체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 불이 켜지고 불이 꺼지고. 근데 컴퓨터는 내부는 반도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0하고 1밖에 해석을 못 하는데 우리가 뭐 for 해서 이제 뭐 제어문을 쓴다라든가 아니면 int 해서 뭐 정수형의 데이터 타입을 썼다라고 하면 얘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애가 뭐냐?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 이걸 컴파일러라고 하고요. 자바를 쓰면 자바 언어에 대한 자바 컴파일러가 필요한 거고요. C 언어를 쓰면 C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문법에 맞게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애가 필요한 거고 그런 번역해주는 일을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가 나온 지 한 20년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분께서 이제 만들었는데 기계 그러니까 어떤 가전제품 이런 백색 가전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전화기 같은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언어가 C하고 C++이 있었는데 C하고 C++ 언어는 잘 죽습니다. 포인터를 쓰고 메모리를 직접 핸들링 하다 보면 잘 다운이 돼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자바라는 언어가 이제 고안이 됐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자바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하고요. 이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URL도 좀 바뀌고 근데 보시면 이제 요 사이트가 있죠? 여기를 가시면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같이 이거를 설치하지는 않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자바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뭐를 설치할 거냐면 JDK라는 걸 설치할 거예요. Java Development Kit이라고 하고 JDK for Developers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네가 설치할 게 뭐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 지금 현재 13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 제가 책을 낼 땐 10 버전이었는데 지금 13 버전이니까 아마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걸 업데이트 할 때 이게 좀 달라요 라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바 SE8까지는 여기에 JRE가 같이 다운이 돼요. JRE가 뭐냐면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JVM이라고 하거든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라이브러리고요. 우리가 이제 갖다 쓸 라이브러리고 자바 라이브러리고 얘가 필요한데 이 위에 가보면 이제 없어요. 그죠? 오라클에서 자바를 유료화 정책하기로 하면서 자바 8까지만 JVM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JRE를 여기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JDK는 여기 뭐 11버전, 뭐 13버전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누르시면 자, 이거 뭐 라이센스 업데이트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네가 다운로드 받을 애가 뭐냐, OS 버전에 따라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인 경우에는 맥 인스톨러 받으시면 되고, 대부분 쓰시는 게 윈 64비트니까 얘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억셉트 하시고 얘 이렇게 쭉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 받으셔서 얘 설치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만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JRE도 또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아마 책과 그 전 영상에서는 자바 10에서는 JDK 설치하고 나면 JRE를 연속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쭉 나왔어요. UI가. 설치 파일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JDK 먼저 설치하시고 가신 다음에 아까 여기 밑에 JRE 있었죠? 자바 8에 JRE 다운로드 있는데 얘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뭐 네가 다운로드 받을 거냐 이러고 나오고, 역시 OS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게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이게 X86은 32비트예요. 그래서 혹시 32비트 있으신 분은 여기서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받으시면 되겠죠? JRE를 리시브 해서 오라클 계정을 만들라고 하고요. 없으면 얘가 이제 뭐 만들어라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폴더를 열어 보시면 이제 아이고 뭐 여기 있죠? JR이랑 이제 JDK 이렇게 두 개가 다운받아서, 그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다운받아서 일일이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운을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JDK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JRE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이제 디렉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잡C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가 생기고요. 쟤는 버전을 좀 많이 만들었지만 아무튼 JDK 1.13이랑 JRE 1.8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예요. 두 개가 생기시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이클립스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이클립스는 eclipse.org 가시면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버전은 20191입니다. 이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버전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 버전이 없는데요 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최신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64비트 얘를 다운을 받으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클립스가 깔릴 때 JRE 패스를 찾아요.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의 패스를 찾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클립스 깔기 전에 자바를 먼저 까시고,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면, 설치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쭉 설치하면 되니까, 그거는 저랑 뭐 같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클립스를 띄워볼게요. 그럼 아이디가 이렇게 뜨는데, 이때 이제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네가 어디서 일을 할 거냐라는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를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C의 유저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이제 해주죠. 이거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새 폴더 해서
네, 제가 자바 랩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원래 있으니까 자바 랩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폴더 선택하고 런치 하게 되면 이클립스가 이렇게 뜨겠죠. 자, 이클립스가 이렇게 떴고, 이게 처음에 얘가 이렇게 뜨면요, 웰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이제 보기 싫으시면 이거 언체크 해주시면 always 뜨지는 않습니다. 닫으시고,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자바, 여기, 방금 전까지 한 거는 이제 내가 어디서 일을 할 건지 디렉토리만 설정을 한 거고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 클래스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추후에 계속 이제 할 거지만 오늘은 헬로 월드,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헬로 월드니까 헬로 월드 한번 찍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 하시고요. 여기 가시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 처음 거니까 first라고 이름 줄까요? 이렇게 주시고 여기 얘가 이제 쓰는 JRE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선택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떤 JRE를 쓰고 있는지 environment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inish 이렇게 하면 이게 first 해서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하에 우리가 클래스들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내가 뭐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두고요. new 해서 나중에 패키지가 뭔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항상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클래스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뭐 다시 쭉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컨트롤 N을 누르면 컨트롤 N이 핫키예요.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클래스 찾으시고 넥스트 한 다음에 헬로 월드 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만드시고 클래스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소문자로 시작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패키지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소문자로 쓰십니다. 대문자로 쓰지 않아요. 패키지 이름은 이거를 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일종의 컨벤션 이라고 하죠. 예,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main이라는 함수를 같이 넣고 finish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폰트를 좀 키울게요. 여러분 폰트 바꾸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바꾸시는 방법은 여기 가서 제가 한 14, 16 정도 써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한 줄 지우는 거는 컨트롤 D 하면 한 줄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헬로 이렇게 썼습니다. 얘네들의 하나하나의 의미는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출력을 해보는, 한번 돌려보는 내 의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헬로 월드라고 프린트 해라, 찍어라 라는 얘기고요. 이제 아까 컴파일을 한다고 했죠. 컴파일러가 있고 이제 컴파일러는 당연히 이제 깔았으니까 있고요. 자바를 깔았으니까 컴파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파일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프로젝트에 사실 빌드가 있어요. 빌드 프로젝트. 근데 빌드 오토매티컬리라고 체크가 돼 있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언체크 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내가 각각 빌드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저장하면 여기 저장하는 기능 세이브 있죠. 아니면 컨트롤 S 이렇게 누르면 여기 앞에 있던 그 아스트리스크가 사라집니다. 여기 더 이제 이게
변경됐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S 하면 이때 이제 컴파일이 돼요. 컴파일이 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는 여기 보면 run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run 하면 여기 이렇게 콘솔 화면에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찍힙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첫 프로그램을 하신 거고요. 좀 이제 하나 살펴볼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이제 디렉토리에는 어떻게 돼 있나 보면 뒤에 자바 랩스 아까 이렇게 디렉토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first라는 프로젝트 만들었지요. 요 밑에 가보면 소스가 있고요. 소스 밑에 패키지 이름 first 있습니다. 여기 자바 소스는 여기 있죠. 그래서 헬로 월드 자바는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게 컴파일이 되면 클래스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클래스라는 파일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파일은 어디 있냐 라고 보면 first 밑에 바이너리라는 폴더가 있고요. 바이너리 밑에 똑같이 패키지 이름으로 first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helloworld.class가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된 소스는 여기에 위치해 있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바 컴파일러에 이제 자바라는 명령어가 수행이 되면서 이제 얘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헬로 월드, 헬로 자바라고 여긴 돼 있는데 헬로 월드를 봤고요.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영역이고 우리가 코드를 에디트하는 영역,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클래스 파일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자바를 쓰면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자바에 가상 머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C도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예요. 컴파일러가 돌아가서 실행 코드를 만들고 그 실행 코드가 돌아가는 그런 언어가 컴파일 언어입니다. 컴파일 언어 말고 스크립트 언어라고 있는데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애들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걔가 실행되면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 또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행 파일 자체는 없어요. 없고 걔가 번역이 되면서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런타임 때 실행이 될 때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바나 C 언어는 컴파일 때 오류가 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내가 ln인데 얘를 l을 이렇게 뺐다 라고 하면 이게 빨간 줄이 나오죠. 이건 컴파일이 안 된다는 얘기고 내가 여기서 컴파일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오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행 파일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행 파일이 컴파일이 다 돼서 실행 파일이 정확히 만들어져야 실행이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C 언어하고 이제 자바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C 언어는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각각에 대한 윈도우 컴파일러하고 리눅스 컴파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래서 똑같은 C 소스라도 내가 컴파일을 하려면 이제 어느 윈도우면 윈도우 환경의 컴파일러에서 컴파일을 하는 거고 리눅스면 리눅스 환경의 컴파일러에서 컴파일을 하는데 하고 나면 실행 파일이 윈도우용 실행 파일하고 리눅스용 실행 파일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완전히 그 기계어 그러니까 기계어인데 그 OS 디펜던트하게 OS에 종속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C로 짠 코드가 있는데 그걸 리눅스에서 돌리겠다. 그럼 다시 재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바는 이렇게 제가 소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자바 컴파일러가 이렇게 돌려요. 물론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자바도 버전에 따라서 이제 컴파일러는 다른데 얘가 만드는 이 .class 파일이 있어요. .class 파일이 있고 이 .class 파일이 어디서 돌게 되냐면 윈도우 가상 머신, 이게 바로 JR입니다.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도 하고 JVM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바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려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JVM이 깔려 있어야 되고, 이 JVM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클래스 파일이 JVM만 깔려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바를 만들고 나서 write once, run anywhere 뭐 이런 슬로건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딱 그냥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얘가 실행이 훨씬 빠르겠죠. 그죠? 얘는 거의 윈도우 디펜던트하게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 .클래스 파일을 우리가 예전에는 뭐 중간 기계어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이트 코드 스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해석이 돼서 윈도우에 맞게 또는 리눅스에 맞게 이제 그 한 번 더 해석을 하는 일은 얘네들이 해줘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래서 자바가 나왔을 때 좀 느렸어요. 속도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JVM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첫째는 JVM 성능이 향상됐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계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죠? 하드웨어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시스템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젠 자바의 그 실행 속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그런 의의를 제기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와 이제 다른 뭐 C나 C++ 언어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바는 한번 컴파일을 한 클래스가 여러 머신에서 돌아갈 수가 있다. JVM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뭐 아시겠지만 자바를 쓰면 뭐가 좋냐? 뭐 지금 말씀드린다고 다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객체지향 언어라는 언어를 이제 배우시게 되면 얘가 확장성이 참 좋은 언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가 C나 C++ 이후에 나오면서 C나 C++이 갖고 있던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모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커트했어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기능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도 모호함이나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자바는 메모리를 직접 억세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언어가 되는 이유, 대중들에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죠.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언어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가 그만큼 쓰기 편한 언어고 다른 오픈소스와 또 잘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들 아니면 프레임워크들하고 같이 해서 개발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도 물론 이제 다른 언어,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 이제 자바 언어 기반으로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앞으로 배우시면서 이런 면들을 좀 생각하시고, 뭐 제가 뭐 약속 아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재밌게 학습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 영상, 책과 함께 영상들을 제가 제공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요. 공부하실 때 힘드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영상도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